반갑습니다. 전 고려대학교 87학번입니다. 의대 졸업했고요. 정신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고려대학교하고 저 듀크 대학에서 하고 지금 그 일 보고 있습니다. 함승희 회장님은 옛날 세월호 일 직후에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좀 정신과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일 어떻게 전에 들으시고는 그 일 좀 지난 다음에 그 일을 중심으로 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을 해 주셨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사실은 그 청년회장님과 회장님 말씀하셨던 얘기랑 맞닿아 있는 얘기 같고요. 그런 건강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사는 게 정말 더 좋은가라는 얘기들하고도 연결되는 얘기 같습니다. 결국 정신과 심리학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요. 그게 알고 보면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있는 뭐 민주나 철학들하고 다 결국은 다 연결되는 얘기더라고요. 그 사이에 회장님 책을 몇 개 썼습니다. 우울증하고 무기력,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이기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 얘기들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에 좀 녹아 있을 겁니다. 제가 군의관 생활을 양구에서 시작해서 모로코 평화유지군 생활을 하면서 군의관 생활을 마쳤었는데요. 그때 군의관 생활할 때 제 밑에 있는 그 하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의무대 관련 일을 하는 하사관이었는데 와서 환자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이태리 군인. 그건 이제 주로 군의관만 한국 사람들이고 장교들은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태리 장교가 왔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양반 지금 프라블럼이 뭔데요? 그랬더니 프라블럼은 자기가 좀 영어는 되게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프라블럼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뭐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맞았고 그 부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라블럼은 맞는데 그거는 서부사하라에 와 있는 군인들이 상담으로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프라블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어 놓고 제가 얘기한 게 프라블럼이라고 하면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프라블럼이다. 일단 스페시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저러블 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리얼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언제까지 타임 바운드 된 것들이 정리가 돼야 그걸 프라블럼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맞고 마음을 키우는 거는 평생 동안 가야 될 문제니까 그 문제도 가지만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해야 될 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에 하사관 제대하고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지금 심리학과를 나와서 어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듣다가 보면 강의는 재미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수업 시간은 별로 재미없어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재밌어 하시니까 유튜브다 생각하시고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제 얘기들이 또 20분 단위로 잘라서 여기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여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많죠, 이 사회에. 내가 리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리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에서 리더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 리더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겪은 리더 중에 어떤 분은 내가 다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뭐든지 하나하나. 지금 현재 모시고 계시는 제 윗분들 중에도 고대병원이라는 게 의료원장이 있고 부총장이 있고 총장님도 계시고 원장님이 3분이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벽지 색깔도 본인이 결정해야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구매과 직원한테 혹시 화장실 휴지는 안 고르시냐고.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병원 하나당 직원이 3,000명이 있는 곳에서는 아직 그게 통해요.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힘들겠죠. 반면에 네가 다 해줘 리더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결과물만 괜찮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던 사고가 나건 누구를 깨건 이건 상관없고 네가 다 해. 나는 그냥 장할 테니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굉장히 친절한 요새 많아졌어요. 친절한 금자씨처럼 그냥 아래 직원들 비유 맞추느라고 굉장히 좀 눈치 보고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마음 찔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좋은 리더의 조건이라고 보통 심리학과 마케팅 하시는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이 정리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업무 능력이죠. 아무리 사람 좋아도 일 못하면 사실은 소용없잖아요. 제가 회장이 오너라도 안 뽑을 것 같아요. 일은 기본적으로 잘해야죠. 근데 일정 레벨이 올라가면 잘 가르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문제를 디파인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정해주고 끝날 때 오늘 제가 나오면서도 저랑 같이 일하는 대학원생과 전공의들한테 퇴근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 환자들하고 대화해서 정리할 일을 얘기를 해주고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내일 가면 그걸 또 확인을 해야죠.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직급이 더 올라가면 이제 업무 능력은 기본에 검증이 됐으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해지더라고요.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일 잘해도 팀장이나 병원으로 치면 총무팀장까지는 승진하는데 거기 위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인간관계 능력이 그 다음 제일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원장님 되고 부총장님 되면 사실은 그 위에도 더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중요한 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여기 각각의 조직의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거 이제 마음 경영, 내 마음 경영하는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스트레스란 단어가 요새처럼 많이 들리는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세월호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때 트라우마라는 말이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유명해진 거는 코로나 블루 굉장히 유명해졌죠. 심지어는 이제 마스크 벗으려니까 이제 엔데믹 블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엔데믹 블루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이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줌으로만 회의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오히려 마스크 벗고 사람 만나래요. 제 아들이 지금 그 막내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그 1, 2학년을 사이버 대학생을 했어요. 뭐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한 건 아닌데 사이버 대학생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 대학 생활을 더듬어 봐도 대학교 1,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제가 인생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의 상당수를 만나고 인생에서 먹어야 될 술의 상당수도 그때 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대화하는 법, 선배랑 만나서 얘기하는 법, 후배랑 만나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 그걸 안 배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회에 신입사원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마스크 벗고 오프라인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엔데믹 블루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블라인드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각종 직장인들이 우리 직장 디스하는 내 이름 안 되고 하는 거기 사이트가 보면 직장인들의 90%가 나는 번아웃이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번아웃이라는 건 다 타버렸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오히려 인텐스해졌죠. 옛날에는 이런 사무실에서 한 몇십 명 모여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한 팀에서 몇 명이 열심히 일하면 나머지는 대충 묻어가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카톡을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한 명 한 명의 업무가 이제 측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팀장님이 그전에는 신경 안 썼던 팀원들이 뭐 하는지도 다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번아웃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중2인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장 좀 하자랍니다. 신입사원 처음 받으셨을 때 느끼신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 시험도 잘 봐가지고 뭐 1, 2등 했는데 와서 보면 일을 지켜보면 의대생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왜 인턴들은 바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좀 받자, 신경 좀 써라, 긴장 좀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죠. 시험 직전에 받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오히려 일이 안 돌아가니까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좋은 쪽으로 받으면 증상들이 나타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스트레스 클리닉에는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10명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면 나 우울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잠 못 자요. 아니면 나 배가 아파서 소화기내과 갔는데 일로 오래요. 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내과 갔는데 검사 다 하고 수백만 원어치 검사하더니
일루 가래네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차 몰고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온갖 검사 다 하고서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증상이 가장 흔한 건 피곤함입니다. 국가에서 2년 단위로 우울증이랑 스트레스 검사를 매번 하거든요. 몇십 년째. 그때 가장 넘버원으로 뽑히는 우울증 증상은 피곤함이에요. 우울하고 죽고 싶음은 아니에요. 어지럽고 근육에 힘 빠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우울하고 스트레스 증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40 넘고 50 넘으면 안 아프던 근육들이 자꾸 아프시잖아요. 골프를 새로 시작 안 하셨다 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들이 더 생기죠. 특히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만성적인 인간관계 문제. 자, 일이 너무 많을 때, 그 몇 년씩 큰 시험 준비하는 분들, 뭐, 사시 5년씩, 4년씩 보던 옛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의대도 많죠. 6년 내내 시험을 한 달에 몇 개씩 보니까요. 더 오래되면 이제 외로운 것도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뇌에서는, 여기에 이과 출신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뇌에서는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오면 머리 안에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호르몬.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일치기 시험 공부할 때 외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 의대는요, 워낙 공부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막판에 몇 과목은 제껴요. 근데 시험은 봐야 되니까 당일날 새벽에 눈에 바릅니다. 눈에 바른다는 게 눈 동그랗게 뜨고 긴장 빡 해서 열심히 막 봐요. 경험 있으시죠? 막 봅니다. 그러면 동공에다 올려놓고 눈도 깜빡이면은 세수도 안 하고 막 외운 다음에 시험 시작 딱 하면 빡 써놓고는 또 잊어버려요. 이거 휘발성 메모리라고 실제 과학에서도 쓰는 용어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게 도파민, 아드레날린입니다. 이때는 평소에 잘 못하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포소리가 들렸을 적에 초인적인 힘으로 돌멩이 들어올리고 도망가는 힘, 그걸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고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몸을 좀 덜 아프게 해줘요. 왜 허리 아플 때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안 아프잖아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오래 그거에 노출이 되면 신경이랑 세포들이 마치 바닷물에 담궈놓은 전깃줄처럼 녹이 씁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뭐 머리로 치면 이제 건망증도 생기고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긴장을 좀 푸는 게 원시인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10시, 11시까지 긴장하다가 또는 퇴근해서도 카톡으로 업무 처리하시다가 주무시다 보니까 긴장을 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 처가 제 대학 동기인데 이제 개업 초기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끝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죠. 제 밑에서 같이 일하는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 처는 개업 의사였다 보니까 개업 초기인데 퇴근하면 항상 저보고 먼저 자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 윗분들, 아마 연배로 따지면 함승희 회장님 같은 어른들하고 쫓아다니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냥 쓰러져 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처는 개업 초기에 그 긴장과 환자 경영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니까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저 재워놓고 혼자 양주 한 잔, 조그만 거 한 잔 마시면서 그 테레비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야 잠을 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 그 얘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생각을 합니다.